송영길 후보가 진짜로 화가 날 것 같은 게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에 절에 계속 사죄를 하면서 다니시다가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거기 치료받느라고 휠체어 신세 지고 그걸로 대선 돌았다고 알고 있어요. 빚을 진 거잖아요, 송영길에게. 그러면 이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예, 예. 송영길 대표가 직접 하신 게 있네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어제 새날에 출연하셨나 봐. 아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정청래 전 대표나 사실 뭐 새날이나 뉴스공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럼 나 같으면은 좀 살살 외곽으로 돌다가 가든가 그러겠어. 근데 너무나 노골적이야. 딴지 게시판, 새날, 그다음에 경공 뭐 계속 이렇게 도는. 박시영 TV. 그렇죠, 그렇죠. 새날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는 정말 노골적인 네거티브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내 사무실 임대하지 않겠다. 이번에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판을 하되 지금 나는 네거티브 안 하는데 내 측근들은 해도 돼. 자, 그런 얘기입니다. 비난하지 않겠다. 원래 원고에는 욕하지 않겠다. 보좌진이 써준 어제 원고에 욕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대. 욕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뺐대.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야. 했어요. 네. 근데 당대표 후보의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빼라고 해서 뺐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냥. 원래는 그렇게 뺐으면 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뺐는데 그걸 또 얘기해. 욕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돈 쓰지 않겠다. 그리고 후원금 1억 5천까지 거둘 수 있거든요. 1억 5천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 밥 사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원고에는 돈 봉투 뿌리지 않겠다. 진짜 이거는 진짜 금도를 선을 완전히 넘은 거예요. 누군가를 저격한 거잖아요. 그렇지. 송영길 의원을 저격한 거 아니야 지금. 뭔가를 하지 않겠다 할 때는 나 빼고 주변은 한다. 그렇지. 혹은 나는 과거에 했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중의적 표현이 있는 그럼요. 것인데 무죄 대법원 무죄까지 판결받고 실제로 늘 입버릇처럼 송 대표님이 329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것에 정말 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 말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었고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실제로 사망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같은 민주당 내에서의 일이었고 억울하면 이 건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이용은 하지 말아야죠. 이게 네거티브예요. 어제도 뭐 길럽 조사에서 그 광주의 권리당원 부부가 한 말, 우리를 너무나 우습게 본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들 대하듯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가 수준 이하다. 라면 이제 정청래 저질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딱 그겁니다. 이건 정말 저질이에요. 지금 댓글에도 보시면은 아이고 노답이다. 쑥부쟁이님 저질이네. 함께 날자님 쌍욕 나오네.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당과 송영길 그 주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까? 뿌리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보좌관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쉬우셨나 봐요. 뺐습니다. 뺏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원본은 그랬습니다. 정청희 대표가 저번에 그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무서워. 거다. 근데 그것도 보좌관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않겠다. 지금 이 말은 그리고 원래 원고에는 돈 봉투 뿌리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보좌관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좌관이 빼라고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봉투 뿌리지 않겠다를 적었는데 보좌관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하니까 빼라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영상도 지금 2분짜리인데 20초 전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20초 후에 정말 누구 저격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무적으로 보좌관만 못한 거야. 그런 사람이 대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를 얘기해요. 송영길 후보가 진짜로 화가 날 것 같은 게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에 절에 계속 사죄를 하면서 다니시다가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거기 치료받느라고 휠체어 신세 지고 그걸로 대선 돌았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정청래가 당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재명 지지 철회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자숙의 시간을 갖고
빚을 진 거잖아요. 송영길에게 정청래라는 인물이. 그러면 이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럼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예, 예. 송영길 대표가 직접 하신 게 있네요.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대선 때 인대 끊어진 이유를 들려줍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쭉 지켜왔다는 본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견제도 되고요. 사실 송영길 의원님도 탈당해서 창당을 했던 일이 또 있어서 물론 그 뭐 이미 네거티브를 한 겁니다. 나만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 너만 민주당이 있게 하느라고 고생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서 나와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의 탈당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정청래 후보가 봉이 김선단 발언을 해가지고 불교계 봉이 김선달 얘기는 이제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이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게 야, 그 봉이 김선달 아니야? 그거 다 폐지해야 돼. 라고 했다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반발을 샀는데 물론 그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불교계 얘기 들으면 또 달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톤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그래 버리니까 이제 확. 자, 이어서 듣겠습니다. 완전히 이반을 했어요. 예. 그때 돌아가신 불교계 그 조계종 총무원장 출신 자승 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은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탈당 한번 해서 대선 끝나고 돌아오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고 후보한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고도 않고 버틴 거잖아요. 예. 내가 그거 사고로 다니다가 내가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정말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그게 자랑입니까? 송영길 의원이 대선 이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 과정에서 산에 다니다가 절에 스님들 만나러 다니다가 삐끗해서 인대가 나간 거거든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네요. 머리 깨지고 인대 끊어지고. 그렇죠. 이재명 지지 연설하다가 예. 뒤통수 그때 테러범한테 맞아. 억울하게 329일 감옥에 살고. 아이고 진짜. 그런데 그 최민희 의원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선거 치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이해찬 전 대표님 중간에 탈당하고 그쵸. 그 내용에 반박해서 세종시 지키고자 하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려고 나갔다가 선거 당선돼서 들어오신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찬 정신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신을 위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잖아요. 네. 당에 함부로- 부담될까봐 나간 그렇죠. 거잖아요. 함부로 이해찬 대표 전 대표 참칭 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국 겸공에 오늘 출연을 했는데 미디어 오늘이 되게 재밌는 기사를 올렸어요. 자, 조현호 기자가 오늘 4시 반에 올린 조금 전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김어준 정청래의 평택을 패배 책임 커 질책. 김민석 인터뷰와 비교해보니 조현호 기자가 그리고 왜 코어 빠졌나 개혁 미진 집토끼부터 평택을 후보 내지 말았어요. 여기는 핵심 발언이었는데 김민석 된 CCTV 공개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 정리 지지율 하락 논쟁도. 김민석 때는 그저께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김민석 전 총리에게 제기됐던 이성윤의 악의적 이를테면 공격을 그렇죠. 주도적으로 해소해주고 합당 과정의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불식되는 상당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김어준은 현타가 오는 그런 표정도 노출했지만 상당히 전반적으로 과거와 달리 덜 공격적이었다.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반면에 오늘 정청래에 대해서는 직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를테면은 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가장 큰 책임론이 불거진 평택을 두고 정 전 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이 말은 참 골 때리는 말이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분석해 볼 텐데 그리고 이에 김어준 씨는 저도 평택을에서는 당대표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고 지적하자 정 전 대표는 저를 질책하는 거냐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저희가 들어갈 텐데
둘 사이 대화에 속된 방송용으로 맞드는 대목이 많았어요. 네. 자, 먼저 조국과 평택 관련해서 일단은 그 핵심 발언입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들어보시죠. 했었어야 한다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꼭 후보를 냈어야 했느냐 말씀들을 지나고 나서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네, 안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부질이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넘겨준 한석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석이죠. 부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일종의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많은 경우를 조국을 살렸어야 된다. 자기가 킹메이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대선 후보로 키웠어야 된다. 그런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만 더.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네. 골 때리네요. 우선 민주당 패널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6.3 지선 보궐 앞두고 한 말은 뭐냐면 민주당의 기조는 전 지역에 다 후보를 낸다였어요. 당대표는 그 패널들의 수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곳만 특히 내지 말았어야 할 걸. 근데 그 사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조국혁신당에서 평택에 후보 내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안 내는 게 맞았나?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냈고 도와주는 척하고 했던 거야 라고 이제 시인한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내가 제대로 선거운동 그리고 후원회장으로서 역할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미리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이다라는 정리를 안 해주고 계속 미적지근하게 뭐 민주당에서 뭐 사람들이 무소속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도 않았고 뭐 다른 데서는 뭐 김관영 후보 지원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명을 하니 뭐 경고를 하니 뭐 그렇지. 징계하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평택을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럼 누굴 투표해야 돼라는 혼란이 왔었던 거고 혼선이 왔었던 거고. 저쪽에서 당장 당대표로서 그렇죠. 조국이 내가 더 진짜 민주당이야. 네. 그러면 웃기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죠.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당대표예요. 그러면서 김용남에 대해서 더구나 자기가 후원회장까지 어찌됐든 간에 뭐 김용남 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뭐 마지못해 했다는 설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어야 되죠. 여하튼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자복을 한 것이고 자기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플랫폼으로서 조국을 키웠어야 되는데 못 키웠다. 킹메이커로서. 그걸 지금 오히려 한탄하고 있고 이 논리를 보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합당이든 뭐든 해서 조국을 대선 주자로 계속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 거로 보이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그 조국혁신당과 합당 얘기를 다시 꺼냈죠. 네. 하겠다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전 당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뤄내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순간 내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에게 이임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시작을 보여준 거고 딴지 게시판에 가서 계속 글을 쓰시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지만 뉴스 공장에 같이 나가서 정말 빈번하게 왜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이러면 민주당원들 전체의 자존감이 매우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조국당을 바라보면서 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중도층과 20, 30대는 이런 심정일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청년 얘기를 하면서 조국혁신당 합당하잖아요. 조국혁신당 20대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료 갖거든요. 또 뭐라 보이세요? 하니까 네. 찍은 자료 갖고 왔습니다. 이게 5월 3주차죠? 1%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6월 2주차예요? 2%죠? 네. 6월 4주차? 2% 나옵니다. 자, 7월로 넘습니다. 7월. 자, 빈칸이죠? 저 5턴 한 거 같습니까? 저게 뭐냐면 139명을 조사한 거예요. 제가 자, 10대, 20대 표본이 139명인데 한 명이 나오면은 이게 1%가 안 되니까 0%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예 공란이야. 왜 그러냐면 갤럽에 물어봤어요. 저게 공란이 있고 0%가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 0%가 있거든요. 70대 쪽에 보면 0%가 있어요. 0하고 공란은 뭐가 다른지 압니까? 저게 반올림하거든요. 139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잡히면 반올림하기 때 0이 나와요. 공란은 뭐냐? 한 명도 안 잡혔다는 거야. 이게 조국혁신당 현실이에요. 7월 2주차. 또 공란이죠? 7월 들어서는 지금 2% 1% 나오다가 20대 조국혁신당만 빈칸이 나와요. 계속. 근데 이런 정당하고 합당을 한다고요? 악셀하고 지금 브레이크를 같이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대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20대, 30대, 10대를 포기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작년부터 청년 당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청년 정치, 청년의 참여하는 정치를 계속 표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열심히 일하려던 청년들 가운데 어른들에 질린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내려다 꽂은 트로피 같은 청년들 때문에 너무나 큰 자괴감을 받아서 나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내에 불미스럽게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논리로 우린 잘했어. 리센느 나 그렇게 일배 표현이라고 한 적 없어. 야호. 리센느 야호 같이 이런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이건 그래도 조금 품격 있게 나온 표현이에요. 당 내에만 있을 때에 이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충격과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왔구나라는 판단이 서서 청년들이 손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고 정치적 자산으로 못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정주 기자의 판단이 정확해요. 맞습니다. 판단이기도 하지만 그 팩트잖아요. 139명 중에 빵명 나온다는 거는 139명이면은 진짜 많은 숫자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거는 지구상에 없는 정당입니다. 조선일보. 정청래 조국 키운다 공격 받았겠지만 평택을 후보 안 냈어야. 그러니까 조국 키운다고 공격받을까봐 평택을의 후보를 내고 조국을 사실상 도운 거지. 해태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른바 킹메이커, 대선 기획자로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활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 생각 없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아무 말이나 하는가? 차기 당대표 임기는 2028년까지, 다음 대선은 2030년인데 이치에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그랬지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 생각 없다. 어차피 이번에 연임하더라도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 못해요. 그렇죠. 그럼 요 얘기를 하려면 삼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선 기획자로서 사실상 또 당대표가 되면 대선 주자로 자기가 발돋움하는 또 계기를 삼는 게 맞죠. 책임 정치니까. 그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러면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제가 대선 후보들의 플랫폼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분들을 키워내고 그분들의 자기도 못 크면서 어떻게 남을 키워냅니까? 난 참. 경쟁력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경쟁력을 돋아준대. 그럼 어떤 식으로 돋아줄 거야? 기상천외한 얘기가 나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선 주자랄 뜻이 전혀 없다. 네. 국민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네. 평가했을 때 네. 나는 대선 후보는 아니다. 네. 그래서 나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겠다. 제가 제일 어떻게 그러면 플랫폼으로서 다른 대선 주자를 띄워주냐 봤더니 잘하는 게 사회 보는 겁니다. 사람들 띄워주는 거,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거. 자, 네, 안녕하세요, 정천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자, 야, 이리 와봐. 오빠라고 불러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번 6.3 선거를 압도적 승리로 이끌고 나서 국민적 지지와 당원들 지지가 높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엇박자예요. 마도 뜨고 엇박 나고 나를 김어준 앞에서 낮추는. 누구나 당대표급들은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잖아요. 내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 목표로 삼고. 근데 그걸 굳이 김어준 씨 앞에서 지워버린다는 거는 그러니 나를 도와. 한편이야. 대선 주자 키울 거야. 난 킹메이커야. 이렇게 정수리를 보이면서 90도 인사를 이렇게 또 하는 장면은 정청래 리스크가 총선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공포로 다가옵니다. 네. 자, 실제로 더 심각한 발언의 문제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샤라웃을 시작합니다. 정청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오기 시작합니다.